네,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 담당관 양국, 국토정중안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감사 담당관 박금배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박금배.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박금배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 담당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 담당입니다. 장수정 예산 담당입니다. 조경란 국비전략 담당입니다. 김기용 감사방무 담당입니다. 이광영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차종식 현안 추진 TF 담당입니다. 군정후보 담당은 공석일에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현황과 3쪽 2021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6쪽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의 담당별 추진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의 지역발전 주도 기획 조정 및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노록상 1건을 시상하였고 2021년 현재 하반기 제안 접수 44건으로 앞으로도 제안을 접수하여 내년 1월에 제안 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현안 자료 제공으로 군정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114건을 설명드렸고 군정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과 해결을 위해 군정자문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적경지역 발전 정책 엑스포 개최, DMZ 특별연합 타당성 영역, 탄소 중립 2050을 선도할 DMZ 적경지역 기후변화 대응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남북교류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대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평화지역 발전 포럼에 참여하여 저희 군의 당면 사항들을 군수님께서 발표자로 참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0쪽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급입니다. 지난해 미지급되었던 1, 2차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과 9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차 경제활성화 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실현으로 군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업무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및 지역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국제기로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가능사업 논의를 위한 우리군과 치지정의 온라인 간담회가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웰빙 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입니다. 17필지 중 15필지를 분양하였고 2필지가 무입 분양 상태입니다. 잔여 필지가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파독근로자 양구군 공동쉼터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개소식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군정발전 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5개 광곡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적극 행정 추진을 실시하여 강원도 주관 2021년도 지방규제 개혁 분야 우수시군 평가에서 양구군이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12월 중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 평가 지표별 실적 재고 동료 등 내실 있는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강원도 또는 전국 단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내년 국비확보는 328개 사업 726억 9천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비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와 재정투자심사제도 이행,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기여, 보통교부세 확충, 건전재정 운영, 기금 운영의 합리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구형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접수는 5건으로 1건에 대하여는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2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이고 나머지 2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구형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2년 11개 사업 18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4개의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 7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구상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디어 창고 및 지식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톡톡티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시책 반영 및 국비 사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자유제한 창고에는 27건의 제안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제안별 군정 시책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의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3건, 협력사업 1건, 자율사업 1건을 신청하여 국비 포함 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국토정중앙명 개칭 기념 우표 제작을 1000매 발행하여 현재 873매를 판매하였고 127매는 박수근 미술관 뮤지엄 사업에서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운영입니다. 21년 공모사업 선정 20건과 22년 공모사업 신청계획 4건에 대하여는 분기를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린린 양구 전통주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지난 4월 16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도록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보건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까지의 사업으로 올해는 수인면 문둥리 마을 디지털 조성 프로젝트 전시형 기본 설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에 수인면 문둥리 마을을 재현한 미니어처 제작,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고 올해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31조 마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단계로 국토정중앙면 대월 1위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인 구 마을에 간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 사업도 2단계 사업으로 동면 원당리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 가로수길 조경 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을 착공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32쪽에 어깨동무 마을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동면 지성 1, 2와 방산면 금왕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부터 1단계 마을 특성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1단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2단계 사업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33조 공직기관 확립 및 예방 감사 행정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한 업무 진단 및 사전 예방과 내실 있는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확행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4조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 강화로 불성식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방지를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정기재산 신고는 2022년 2월이며 대상은 116명입니다. 35조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및 군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양구 브랜드와 주민소득을 위한 홍보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로 일평균 4에서 5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TV 방송, 취재 지원, 방송 보도 및 축제 알림 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는 매월 1월 1만 1천 보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군보는 36회를 발행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를 기존 28면에서 36면으로 증면하여 더 많은 양구 소식들을 담아내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 5개 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 강화입니다. 대형 전광판과 문자 전광판을 활용 등 국민에게 실시간 알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군중 홍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통 및 문화 소개 채널을 강화하고 유튜브 서포터즈를 통한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들을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양구의 이미지 구축 및 활용입니다. 변해가는 양구 이미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그리고 양구의 사계절에 대한 이미지도 기록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봉화산 백두과학과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 국방부와 기부대 양형 사업 추진과 산림청 등가교환 협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화산 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60년 된 주민건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 미활용 군사시설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미활용 부지에 대한 토양 환경 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유비지 매입 절차 단축을 위한 강원시설 사업단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고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 미활용 유유부지가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익사업 부지 확보입니다.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지속 협의, 업무 협의를 추진해 공익사업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2021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이제 213회 우리 정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4년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와 많은 그 협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감사드리면서 또 의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행정사무강사와 업무보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 내용과 평소 관심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그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하면은 그 양국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교류 현황의 8개국 10지역 이게 모두가 자매결연은 아니죠. 그 우호교류 협정이 그 8개 지역인데 그 자매결연 우호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매결연은 없나요? 지금 자매결연 맺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매결연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 그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교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안을 드렸었는데,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임자께서. 근데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지 전혀 뭐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국내 그 자치단체와 교류 진행 중에 있는지요? 그 서울시와 그 업무 협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금 그 업무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성남시와도 지금 그 어떤 그 업무 협약을 지금 추진해 볼까 지금 상호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하여간 성남시하고 그 서울시하고는 그 업무 협약을 해서 어떤 상호 그런 그 업무적인 어떤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하고는 지금 그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구가 아닌 시와 양구군인가요? 예, 시입니다. 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아야 될 텐데 이런 교류는.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에 그 캄보디아와 농림수산부, 베트남 퀴론시와의 농업 분야 교류 협약 체결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퀴론시는 그 빈딩성의 성도입니다. 아주 큰 지역이죠.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빈딩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류는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 내에 그 인근에 그 시사와 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용산시에 파견 나가 있는 그 퀴년시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소장님과 본 의원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 의원이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 특별교부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5건으로 14억 7,400만 원의 그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네요. 양구군에.
예, 상반기까지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5건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 중앙정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서 교부하는 그 지방교부세 중에 조건이나 용도를 지정해서 목적이 있는 재원을 말하죠. 근데 이게 지난해 또 61억 2,700만 원의 그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는데 21년도에 14억 7천만 원은 2014년도 7년 전에 18억 6천만 원보다도 적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적게 교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해 맞는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중앙부처에서 이제 배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현안 사업으로 지금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그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5건의 사업에 대해서 33억 정도. 근데 이게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저희의 그 기존의 그 어떤 그 중앙부처의 국비 사업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지금 적경지역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저에게 현안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난해와 그 비슷한 수준의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5건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라고 하면은 이게 노력만큼 확보되는 거 아닐까요? 뛴 만큼? 이게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그 지역구에 관련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역시 공모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도 10월 말 기준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강원도가 1조 920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양구군이 32억 6,400만 원을 확보가 됐는데요. 양구 군세로 봤을 때 물론 도 공모사업을 제외합니다. 7건의 그 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32억 6,400만 원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예, 도사업 말고 국비 사업을 국비 공모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에 지난해보다 720억, 지난해는 690억이었고 2022년도엔 726억 정도의 지금 편성이 돼서 증감률은 4.6% 지금 증감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업무 보고에서 관리 운영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내년 2022년도에 의회에다가 세출 예산안 제출한 거는 공모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국비하고 공모 사업하고 같이 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양구군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교부세하고 공모 사업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국가 공모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열악한 지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4월 달에 공모사업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총괄부서에서 기회되는 대로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군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36쪽입니다. 우리 국토정주항 메아리지 발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대로 보내고 있나요? 예, 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1,6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그 영업장을 갔을 때 메아리지가 세대로 가지 않고 영업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곳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제가 그 영업장에서 그 메아리지를 보고 혹시 집으로도 가냐 물어봤더니 집에도 온답니다. 아마 저희가 일반 가구 세대에도 보내지만 영업장에도 일부 좀 보내는 게 있습니다. 세대 거기에 이제 뭐 사업장이 등록돼 있다든지 이러면 그쪽에도 지금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어느 분이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분이 사업장에 계시고 아니면 사업장에 또 주소만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다면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희망을 하지 않은 그런 영업장에 그리고 또 세대까지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뭔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영업장도 다 보내든가. 그리고 직배도 있죠. 예, 직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분량이? 본의원이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쪽은 가능하면 행정력을 동원한 그런 직배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림 한 아파트, 1,000세대 됩니까? 경림 아파트, 보배 아파트, 일립 아파트는 직접 해링턴은 예, 해링턴은 아니고 예, 직접 아닙니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송이 됩니까? 예. 예. 어쨌든 배송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편으로 가면서 양구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구 예. 우체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구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양구군에는 사설 우체국이 있죠. 예, 별점 있습니다. 우체국이라고 하는 예, 국토정중앙면하고 동면 방산에 별점 우체국이 있는데 요금에 대한 동일한 그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은 그쪽 병설 우체국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같은 조건의 같은 여건이라면 내년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양구군청 운전직 공무원 중에 그 업무 수행 중에 그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게 되면은 그 범칙금은 누가 내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그건 개인이 냅니다. 예, 그 또 지출 항목도 없어요. 예산 내는 이제 군비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그 2019년 6월 달에 그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는 그 본의원이 과거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이런 그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가 된 경우 이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사례를 보고 본의원이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 몇 분 정도의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았나요? 두 명이 그 지원 받았습니다. 네, 두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지출 항목이 틀려가지고 한 분이 더 있을 겁니다. 총 세 분일 텐데. 자, 이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어린이집 위탁자 불선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국립어린이집 위탁자 불선정 처분 취소에 관한 원고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 그대로 그 행정소송이었는데 그게 1차에서도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랬고 그 절차 미이행이었습니다. 근데 절차 미이행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정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를 미이행한 거에 대한 그 절차 예. 위반으로 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그 사항입니다. 예. 원고는 전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피고가 양구 군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8월 1심에서 양구 군수가 패소를 했고요. 2020년 1월 피고가 항소를 했지만 역시 또한 그 양구 군수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2020년 2월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확정은 다 알다시피 국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잘못됐다라는 그 법원의 판결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시기 1심 때까지 담당 과장님이셨죠? 예, 예. 이 소송비 혹시 세출 그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1심, 2심에 대한 소송비를 대납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습니다. 맞죠? 예, 대납했습니다. 예. 그거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뭐 다시금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심, 2심 원고와 피고 측 총 1,8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양국 군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절차의 문제,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아까운 소중한 군비 1,800만 원이 손실이 됐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의원이 모르고 있는 그 이후에 어떤 징계위원회나 이런 안이 회부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건이 있었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군비가 손실이 됐다면 그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단 소송이 걸려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소송을 걸고 싶다 그래서 거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사법 검찰에 소송에 대한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절차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한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2심까지 갔던 건 이거는 1심에서 제대로 다뤄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심까지 가라는 검찰 지휘 어떤 그런 사항을 받고 저희도 2심까지 갔던 거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대법원까지 소송 제기를 못했던 건 상고 제기를 못했던 건 여기서 그만둬라라는 소송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업무 미숙이 아니고 소송을 걸었던 5년 전에 그분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답습 행정으로 인한 어떤 소송건이었지 업무 미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법규 연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됐을 때 이것이 고의로 판명이 됐습니까? 중과실로 됐습니까? 경과실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경과실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던전 의원님 질의.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파독 근로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뭐 성과는 있습니까? 예, 지금 이분들이 저희 또 그날 개소식 이후에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연락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봄, 가을에 독일에서 이쪽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오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동 쉼터가 활성화되도록 그분들하고 지금 지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 공동 쉼터가 생기고 나서 한 분이 온다 그러든지 두 분이 온다 그러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운영상에 조금 이제 아직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에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또 준공이 지난지도 또 몇 달 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좋은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양구 전통주 사업을 신청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위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미흡하게 대응하는 건가요? 사업은 저희 쪽에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화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표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은 있는데 일단은 사업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다 보니까 그쪽의 의향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농식품부문을 자꾸 두드리고 문의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양구가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벌써 제 본의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꼭 어떤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국토 정주항점 가치 재조명 내년이 20년 기념해인데 이게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타 시도가 따라하지 못하고 양구만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정주항점 국토 정주항점이 양구에 있는데 이게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참모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유군배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되시고 네. 지난주에 오셔서 이제 사무국을 이제 좀 양구군에다 좀 뒀으면 좋겠다. 사무국.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강원도민일보에서 이제 해오던 걸 양구군에서 행정에서 좀 같이 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양구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토정주항점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저희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준비하고 그리고 천문대에서 또 하는 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좀 이 양구만 갖고 있는 이 자랑을 이걸 왜 이렇게 같이 홍보를 이게 자원을 썩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 양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 사무국도 하시고 기존에 했던 도민일보하고 윈윈하셔서 양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주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시면 방송사, 신문사 홍보비 지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말고 유튜브 제작 관리도 여기서 하시죠? 유튜브 제작 관리요. 예, 유튜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유튜브 제작 관리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양구는 대부분이 영탁 2,000원이 트래킹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양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양구 농작물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야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야구에 방문하시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좀 홍보하고 마케팅 하시는 분 있으신지. 그 올해 처음 그 유튜브를 그 운영했고 또 제작을 했는데 저희 홍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그 홍보 영상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 그다음에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내년엔 좀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으로 연간 한 30만 명 정도 오셔서 2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야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뭐 테니스나 뭐 태권도 이런 것만 하다 가시는데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야구에 왔을 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페이스북 이런 데 통해서 좀 활력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다양하게 좀 그 홍보물도 올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금년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 유튜브 교육도 좀 한 일주일 그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수시로 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마련해 놓고 내년엔 좀 다양하게 좀 홍보를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동장 주위하고 저기 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하고 사이에 지금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야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하셔가지고 지역에서 개발되는 뭐 이런 물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루어지는 행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그 스포츠 마케팅 쪽하고 예. 그 협의해서 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 자료인데 여기 뭐 5쪽에요. 그 강원도 감사인데 그 재복구시설 분야 특정 감사 실시 이런 부분에서 이 시정 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신분상 조치가 있고 그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시정 금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던 거는 그 설계가 좀 과하게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끔 설계돼 있다라 그래서 그 설계비니까 공사비에서 그 사업비를 줄이라는 그 시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아마 그 지적돼 있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 제약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근로자들 들어오면서 그 14일 동안 자격영위하고 네, 뭐 농가 부담하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지출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계절 근로자 실패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실업에 대한 그 지원금, 자부담금 이런 쪽에 특히 농가분들이 자부담을 내고 계절 근로자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면 좀 됐어요. 됐으면 이런 것도 이제 재난 예비비다가 보충이 가능한지요. 그 올해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비를 일단 지원을 했는데 그때에 일단 그 지원됐던 금액 중에 그 저희 그 양구의 그 고용주 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100%를 그 준비를 못해서 고용주 협의하고 했던 그 사항인데 20% 농가 부담이요. 예. 내년에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적절히 한번 대처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 그러니까 농가 부담 말고 재난재해 예비로 전액 충당을 해도 좀 무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예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네, 25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 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국토정중앙점에 대해서 조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정중앙점을 제가 이제 자유발언도 좀 하면서 거기를 좀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향후 계획에는 별로 지금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혹시 무슨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 쪽에는 일단은 그 정책부설에서 일단 뭐 심포지엄이나 이런 그 사업 발굴을 하는 데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그쪽을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 관광문화과의 관광지 운영팀에서 천문대든지 국토정중앙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도 그 조든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주년 되는 거에 대한 대비가 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군에서 일단 이제 국토정중앙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두다 보면 아마 그 좀 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서 발굴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그 관광문화과에서 그 관광 계획을 지금 용역하려고 그 예산에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도 아마 국토정중앙점 어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그 계획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는 그쪽에 그 군부대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천문대 앞에, 주차장 옆에. 예, 예. 거기로 인해서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도 좀 많이 받고, 또 우리 그 방문하는 방문객들 보기에도 좀 너무 그 위화감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를,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39쪽에도 보면은 동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요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유유부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예. 네, 그 감사 자료 보니까 6쪽에 뭐 월운리 뭐 국가표준 15구, 또 고방산리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팔랑리 뭐 위드펫 글램핑장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유부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도 이 사격장을 군부대 유유부지 지금 많고, 또 군부대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또 훈련하던 또 뭐 이런 장소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좀 잘 협의하시고 찾아보셔서, 우리 그래도 양구에서는 지금 국토정중앙점 이게 지금 최상의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잘 좀 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그 국토정중앙점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좀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부대의 그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좀 채널을 좀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좀 우리 군부대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좀 부탁을 시책 좀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 과학화 훈련장은 지금 이제 용역에서 어느 정도 결과는 이제 가시화가 됐고 이제 국방부하고 산림청 그쪽하고 좀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거죠. 예, 예, 어느 정도 진행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한 60년간 우리 저 봉화산 일대는 양구 군민의 수건지였던데 지금 담당관이 보기에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라고 그냥 뭐 예측하기에 글쎄, 단시간 내에 단시간 될 것 내에 안 같은, 되겠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돈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좀 예정지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활용 부지, 우리 군부대 부지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활용 방안은 다 있는데 구암리는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중이거든요. 예, 예, 검토 그래서 중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해가지고 우리 퍼블릭 그 대월리 퍼블릭 연습장 그쪽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50억 들여서 이제 했는데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7, 80억 들여야지만 이제 그렇게 시설을 하는데 아마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에서는 우리 퍼블릭 연습장이 아마 최고의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나 또 그때 우리 전 군수님 계실 때 좀 어려운 시기에 그거 조성을 해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은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수단 또 연예객들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떤 활용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자료를 해서 그쪽을 골프타운을 하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구암리 일대에 지금 군부대가 벼 있고 병참 부자리가 벼 있고 우리 퍼블릭 연습장 그 주변에 우리 군지가 좀 있고 구기지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구암리 일대 저기 대월리 일대를 구암리 일대를 지금 우리 동화산 일대 그쪽에 이제 그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이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 대월리나 그쪽 우리 구암리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면 파3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 담당관님이 계실 때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 뭔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기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타운을 하나 조성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퍼블릭 연습장 주변을 골프타운을 한번 조성하는데 한번 심혈을 기울이시고 제가 자료는 그쪽에 이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군부대 유지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지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네, 참고 자료를 하셔가지고 예, 예. 사업에 한번 기획을 하시면은 커다란 그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양구읍 국토정주항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가 사전에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 검토했습니다. 양구 읍장님께서 대표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증인 선서 후 양구 읍장님께서 선서를 취합하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읍장 종료.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정용호. 양구읍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양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읍에서 금년에 특별히 시책한 사업으로서 코로나 전국을 맞아 양구읍 주민들에게 친절한 마인드 함양을 통해 양구읍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도 극대화하려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S 운동 실천입니다. 3S는 스탠드업, 일어나서 맞이하고, 스마일, 웃으면서 맞이하고, say yes, 긍정적인 답변 및 먼저 묻기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친절 3S 운동 교육을 분기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매주 월요일 담당급 회의에서도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상반기에 한 명을 하고 하반기엔 12월에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 초록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야외 체력 단련 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양구 야외 운동 기구는 51개소에 212기종입니다. 금년에 야외 체력 단련 시설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신규 설치에 7개소, 이전 설치 3개소, 철거 9개소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 지도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마을 지도자와 공직자가 분기별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주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봉사업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농가 봉사활동, 자연정화활동, 재능기부 봉사, 그리고 방역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5건 24회와 하반기 5건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궁중화, 파크 골프 교실, 프랑스 자수, 비누 만들기, 종이 접기, 노래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마을 행사 등 현지 출장 시에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시가지 및 체육시설 주변 생활 민원 순찰 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천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급입니다. 이게 이제 3차인데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에 해당되는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937명 중에 883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방역 마스크 배부입니다.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6,180세대의 양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부 방법은 이반장을 통해서 세대별 배부와 읍사무소, 양구읍 시가지는 읍사무소를 통한 배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시책 우수마을 선정 시행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양구읍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으로 양구읍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민원복지, 환경, 산업 등의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총 8개 마을에 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연말 종무식 시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깎기 운동 중점 추진입니다. 현재 양구읍 인구 현황은 보면 인구수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인구수는 13,934명에 세대수는 6,193세대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 보면 인구수는 280명이 감소를 하였고 세대수도 116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전입보다 전출이 여전히 많고 최근엔 사망이 또 많았고 또 하나 요인으로는 군부대를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전입률이 예전보다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주치실적으로는 내고장 주민등록깎기 홍보를 하였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에도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그리고 장수수당 및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양구읍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89세대에 629명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은 187세대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실시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반찬 배달 사업도 172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또 지원하고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은 5가구를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통합관리 상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반장 등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및 마을 지도자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15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32건을 처리하였고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방문 3당,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19건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12개소의 꽃길을 조성하였고 쓰레기 적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편의시설 지속관리 운영과 세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 개량은 12동, 슬레이트 처리는 33동, 빈집 정비는 5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가지 도로, 교통, 환경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다섯 번째,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에 113건에 4억 5,2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유기질 비료, 제초 매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장목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사과 명품 가온 조성,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 친환경 재배 과수 생력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제고 및 소득 기반 확충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시설 원해 현대화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부터 23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보전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은 833농가를 지원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및 고령농업인 지원, 여성 노약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끝으로 농업인 수당을 738농가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양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개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간 아주 적극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읍정을 펼치신 정영호 읍장님과 읍사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벼운 질의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구읍에는 그 행정리가 39개가 있고 법정리가 21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반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에는 188개 반이 있다고 하고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아무리 세봐도 176개 반인데 이게 어떻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8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7이요? 예. 그럼 양구 홈페이지도 안 맞네요. 금년에 반이 뭐 따로 신설된 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인수받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저 읍장님께서 주신 그 자료인데 이거는 그 또 신뢰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어쨌든 그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189개 반이 있는데 187개 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7이 예, 예. 그 양구읍에 그 반장님이 공석이 총 9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특정 리에는 8개 반이 있는데 그중 4개 반장님이 공석이에요. 네네. 예,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퇴 의사를 한 이후에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특히 우리 읍 시가지 내에 정림리, 송청리 이런 마을에 반장님들이 공석으로 좀 있습니다. 그 대가 없이 그 봉사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장님은 그 안정적인 행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공석이 왜 공석인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시고요. 네. 예, 이장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공석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장님에 대한 그 예우, 처우에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양구 정림리가 박수금 마을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정림리는 이제 1리, 2리, 3리까지가 있는데 물론 법정리는 정림리 하나가 돼 있죠. 네, 네. 예. 이제 박수근 마을로 바뀌게 되면서 선임리인 1, 2가 없어지고 2리, 3리가 돼 버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1, 2 없이 2리, 3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이것도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충분히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리 체계상 1, 2가 마을 명칭을 이제 변경을 이제 하게 되니까 1, 2가 없이 그냥 2리, 3리는 그대로 또 존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거와 이 정림 1, 2를 박수근 마을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리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2, 3리는 그대로 둬야 되느냐에 대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는 관계없다. 그래서 현재는 정림 1리, 3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혹시 2리, 3리도 마을 명칭 변경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요, 지금 이제 1리, 3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임 1, 2가 없더라도 2리, 정림 2리, 정림 3리 기존대로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예.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이게 1, 2가 있기 때문에 2리, 3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맨 처음 정림 1, 2 행정리 마을 명칭을 바꾸자고 했을 땐 저는 좀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거다 해서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했는데 또 마을에서 마을 주민 다수가 마을 명칭을 바꾸는 거에 또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에 대해서 일부 지방행정연수원 연구원에 대해서 또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1, 2만 바꾸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혹시 또 생각이 틀린 주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래면 질의하시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오경은면 읍면장님들께 그냥 당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읍에서 실시하는 이 3S 운동 아주 참 진짜 고무적인 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는 진짜 직원들을 상대로 뭐 교양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킨다든가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 저 아주 유능하신 저 정영우 읍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국민들에 대한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 면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제가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좀 면에서도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아주 하면서 거리가 참 깨끗해졌는데요. 아주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가 생활민원 쓰레기 버리는 곳, 놓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직도 그 분리수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 분리수거하고 그 생활 쓰레기 놓는 곳이 쾌적하지가 못하니까 그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이제 초선 들어오면 8대 의원 들어오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확 바뀌질 않고 하여간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22년도에는 좀 그 꽃 사업에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하셔서 가정에도 좀 나눠주시고 거리에 꽃길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답변 드실 내용 없으십니까? 읍장님 그 3S 운동 자랑 좀 한번 더 해주세요. 네, 그게 한번 네. 들으시죠. 의원님 이렇게 또 칭찬까지 또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요. 네. 어떨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읍장으로 발령받고 가장 두 가지를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양국 주민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맞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친절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양국 시가지 도심지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 또 자평을 또 좀 해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입니다. 질의 아니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군부대하고 자매 결혼하고 이러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많이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하는데 국토 정주항면이나 동면 이런 쪽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보니까 군 부사관 분이나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금 그분들이 주소를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소만 옮겨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막막하니까 그런데 다니시면서 복지시설, 뭐 체육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좀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원 시설가 보면 저희가 가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면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이 가도 뭐 이렇게 반갑게 웃는 게 아니라 머리 숙이고 휴대폰을 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앞에 와서 저 민원 때문에 왔습니다 하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이제 안전건설과랑 뭐 이쪽하고 같이 하는데 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수건 사업을 하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돼서 또 다른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가끔씩 종종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뭐 와서 협의 과정에서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이쪽에다 일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좀 안 나오게끔 해주셔가지고 민원 처리가 좀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우리 국토정중앙면 면장님께 그냥 이건 간단한 건데요. 우리 소상공인 20쪽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금 신청 접수 받잖아요. 이거 받고 있는데 지금 그죠, 면장님? 네.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기 신청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제가 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거의 다 하신 하고 걸로, 있어요? 예, 예, 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소상공인이. 아니,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거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10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접수 받고 있는데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자를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신청자하고 대비해서 예. 빠진 분들은 예. 개별적으로도 연락해서 연락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뭐 현수막은 좀 걸기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어떤 그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사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그 소식을 좀 못 들었는지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좀 혹시라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또 좀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몇 가지. 동위원장님, 저기 업무 보고서에 동면 인구 상황을 저기 해안면장님. 네. 해안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업무 보고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1268명이라고 했습니다. 1268명. 68명. 68명이요? 10월 말. 네. 1268명.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때문에 오계훈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과 또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2만 2천 명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점점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장님 되시고 직원분들 항상 사무실 가면 웃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또 직접 어르신들 일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주변에 이제 그 쓰레기 줍기가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가 끝나죠. 업장님. 네, 지금 이제 대부분 11월 달에 거의 끝나고요. 일부가 12월 15일에 끝나는 분이 또 소규모로 아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까지 그 겨울철에 이제 이렇게 우리 읍면장님도 계시지만은 아주 거리가 이제 또 많이 쓰레기로 또 이제 막 바람이 불고 하면 무척 그냥 난립을 하게 되는데 또 읍장님 직접 직원분들하고 쓰레기 봉투 들고 나와서 축구를 하시는데 좀 탄력적으로 우리 상계하고 얘기해서 겨울철에도 좀 어르신들이 좀 일부 저 따뜻한 날씨 저기 오전 시간대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이제 나와 쓰레기 줍을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너무 365일 계속 일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딱 겨울철 동절기에만 안 하다 보니까 아주 피부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벌써 쓰레기들이 벌써 뭐 이렇게 길거리 나뒹거리는 거 보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좀 이 주변에 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그런 시설을 좀 주변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경로당을 운영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뭐 식사는 못 해 드시더라도 그래도 경로당에 뭐 어차피 백신 다 맞으시고 다 검증이 다 되신 분들인데 너무 경로당을 운영을 와서들 계시던 분들이 계세요. 몇 분들 와 계신데 어떤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어떤 권한을 좀 이렇게 부여받으시면은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그 낮 시간대, 아침 시간대, 오후 시간대는 그 겨울에 좀 경로당에 오셔서 따뜻한 데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기준은 좀 애매모호하니까 읍면장님들의 권한을 과감하게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난방을 하게 되면 그 난방을 활용할 수 있게끔 경로당 운영에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몇 군데 경로당 가보시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식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앉아서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있으면 집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간식거리라도 이렇게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실 텐데 어떤 기준을 하나도 정해두지 않으시니까 그 어르신들이 노인회장님들 그렇고 오긴 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르신들이 간식거리 좀 가져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그거 뭐 진짜 다른 데 갔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경로당 겨울철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묘를 한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중증 증상자가 아니고 어느 또 경증 증상자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다 하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안전하게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당부 말씀드리는데 그 어르신들이 겨울에 좀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거 탄력적인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저 남면장입니다. 그 경로당 운영은 지금 저희 지역은 뭐 좀 개방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을에서 결정해서 안 하는 곳이 좀 몇 개소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열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저희들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없다. 이제 음식은 뭐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지 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은 해 드시지 않는데 그렇지만 다서 모여서 담소하고 쉬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거는 지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겨울철에 회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진짜 이게 고령화해야 되면서 경로당 아니면 겨울철에 어떻게 하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